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느 신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시부모님 생신을 챙겨드리는 문제로 크게 다투고 이혼까지 생각하신다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일지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마 시어머니 생일 챙겨드리는 문제로 이혼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저인데요. 지금까지도 제 언동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 직전까지 저더러 성질 죽이고 살라고 하시던 다소 가부장적인 면을 가지고 있던 우리 부모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 편입니다. 몇 번이나 돌이켜봐도 제가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대로 남편은 물론 시댁 집안까지 망하더라도 다 감수하고 이혼할 생각입니다. 시댁에서 제게 각서를 써주고 남편이 무릎 꿇고 빌지 않는 한은 말이죠.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는 5년이 좀 넘었습니다. 결혼 직후 시어머니 생일 한 번 치렀고 올해로써 5번째였어요. 이번 사태 이전에도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생일 문제로 이래저래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자기 생신을 엄청나게 챙기는 스타일이라 부담이 컸거든요. 항상 시아버지 생일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아가, 너희 아버지 생신 안 잊었지? 네, 물론이죠, 어머님. 내가 좀 일찍 연락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너희 시아버지가 많이 기대하신다. 너희 시아버지가 살에 얼마나 사시겠냐. 잊지 말고 잘 챙겨드려야 한다. 이 레파토리를 결혼 후 시아버지 생일이 될 때마다 매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생신 한 달 전부터 시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애야, 시어머니 생신 얼마 안 남은 거 알지? 물론 알고 있어요, 아버님. 우리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냐.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나나 우리 아이프나 생신 꼭꼭 챙겨야 한다. 이런 말 한 번 듣는 것으로도 엄청 부담되지 않나요? 저는 이런 말을 매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사람이 생일을 챙기는 게 추해 보일 줄은 몰랐는데 우리 시부모 보고 그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물론 생일날 축하받고 싶어하는 건 만국 공통일 겁니다. 하지만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매년 생일마다 배우자가 나서서 챙겨달라고 자기 며느리에게 요구하는 건 도에 지나친 것 아닌가요? 제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집안은 우리 시부모 댁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런 말 꺼내면 하나같이 이렇게 반응하더군요. 지어낸 말 아니냐? 생일 한 달 전부터 사람 쪼는 집이 있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니? 지어낸 말이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제겐 현실이었으니 문제죠. 아무튼 저는 결혼 5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싫은 기색 내비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시부모 생일마다 직접 참석해서 상 차려드리거나 선물 드리거나 암튼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우리 부모님 생신에는 몇 번 빠진 적 있지만 시부모 생신은 한 번도 빠진 적 없으니 이 얼마나 기특한 며느리인가요. 떠받들어져도 시원찮은데 안 그러더군요.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제가 다니는 회사가 상당히 바빠졌어요. 반년 정도 좀비 상태이던 회사가 큰 건수를 올려서 모처럼 기사회생했거든요. 정말 두어 달만 더 좀비 상태였어도 제자리까지 간당간당한 상태였거든요. 덕분에 회사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말단 직원부터 사장까지 일에 파묻혀 지내야 했어요. 요즘은 일이 많은데 감사해야 할 판이라 저 역시 모처럼 쏟아지는 회사 일에 파묻혀 지냈죠. 그러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야, 시어머니 생신 얼마 안 남은 거 기억하지? 네, 아버님. 얼마 전에도 전화했듯이 이번에도 정말 기대가 크단다. 꼭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려무나. 그때 저는 시어머니 생일 참석 여부가 불확실했습니다. 100%라는 건 없지만 참석이 어려울 가능성이 작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생일 잔치는 평일이고 야근을 빼야 참석할 수 있는데 쉽사리 야근을 뺄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아버님, 올해는 참석할 수 있을지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뭐라고? 가능한 참석하려 해보겠지만 혹시 안 되더라도 시어머니께 잘 좀 말씀드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제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실 것이지 성질 부리는 것처럼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진짜 욕 듣는 것보다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설마 아직 확답이 나온 것도 아닌데 제게 해코지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해코지를 하시더군요. 그날 집에 돌아가니 먼저 퇴근한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1년에 부모님 생신 2번 있는 것도 못 챙겨드려? 남편이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이니 저라고 성질 못 부릴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회사야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지만 우리 회사는 정말 바쁘다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시아버지가 자기한테 일러 바쳤어? 나 혼내라고? 그날 밤새도록 남편이랑 싸운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효자라는 건 알았지만 설마 시부모 생신 참석 문제로 저를 이렇게 대할 줄을 몰랐어요. 그게 더 괘씸해서 결국 저는 시어머니 생신에 빠졌습니다. 사실 시아버지와 남편이 괘씸한 거와 별개로 참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괜히 제가 일 없는데 자리 빠졌다는 소리 들을까봐 회사가 바쁘다는 인증사진까지 찍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에게 모두 보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그 사진을 보고
제게 더 화를 안 냈겠죠. 아쉽게도 셋 모두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당일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를 받기 무섭게 화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네가 날 이런 식으로 대할 줄을 몰랐다. 생신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시어머니 생신에 빠지는 게 무슨 도리니. 어머님, 제가 보내드린 사진 못 봤어요? 지금 회사가 비상이라고요. 회사가 중요하니? 시어머니가 중요하니? 시어머니가 더 중요하지만 생신 챙겨드리는 게 제 직장보다 더 중요해요. 제가 시어머니 생신 참여했다가 직장에서 잘리면 시어머니가 제 인생 책임질 거예요.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생일이라고 야근 빼기가 난감한 상황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제 윗사람 중에서도 야근 때문에 자기 생일, 자기 부모 생일 넘어간 사람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시부모 생신 챙겨드린다고 야근을 빼겠어요. 저는 가능한 한 좋게 해결하라고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하는 중이라고 인증사진을 보내드렸어요. 그게 오히려 시부모와 남편에게는 마이너스였나봐요. 그날 자정 넘어서 집에 돌아오는데 남편이 팔짱 끼고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절 본 남편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시부모 무시하고 열심히 일하고 와서 기분 좋아? 가뜩이나 야근 때문에 힘든 사람 보고하는 소리가 이런 식이었어요. 지난 몇 년간 시부모 잘 모시고 남편 잘 맞춰주면서 살아왔던 게 다 무엇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 수준에 똑같이 반응해 주었습니다. 그래, 기분 좋다. 아주 좋더라. 자기와는 다르게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시부모 얼굴 안 보고 회사에 밤늦게까지 있다 오니까 아주 좋던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말이라고 한다. 자기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내가 노느라 참석 못한 것도 아니잖아. 1년에 2번 있는 시부모 생일도 못 챙겨드리는 게 며느리야? 나중에는 그냥 고리랑 치르자고 하겠다. 이쯤 되니 남편이 정신병자로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 생일 한 번 못 챙겨드렸다고? 그것도 일하느라 못 챙겼다고 고려장 며느리 소리가 나오다니요. 안 그래도 남편에 대한 모든 정이 다 떨어졌는데 남편이 결정타를 날리더군요. 다 필요 없고 일단 내일이라도 나랑 같이 부모님 집에 가자.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 알았지? 네가 한술 더 뜯는구나. 뭐라고? 진짜 듣자 하니까 개소리도 어느 정도여야지. 너희 부모가 정신 나간 소리 해도 네가 말려야 할 판에 한술 더 뜨고 앉아있어? 도저히 남편이라는 인간과 나아가 그 새끼를 낳은 시부모와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싸우다 경비실에서 왜 새벽에 소란이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을 받기 무섭게 저는 가방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대로 출근해서 회사에서 밤까지 지내고 집이나 시댁은 쳐다도 안 보고 바로 친정에 갔죠. 우리 엄마나 아빠나 결혼할 때부터 시댁에 잘 맞춰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가 당한 이야기를 들으니 분개하십니다. 사돈댁이 그랬단 말이야? 못 믿겠으면 전화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인증사진 알려드린 것도 보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러게요, 아빠. 나 이혼할 생각이니까 남편이나 시부모님에게 빌려준 돈 다 빼세요. 그래야겠다. 시댁이나 남편이나 우리 집안에서 빌린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받기로 한 기한은 넘었지만 눈 감아주고 있었죠. 시국이다 보니 직장 다니는 남편은 몰라도 노래방 하던 시댁은 거의 망한 판이라 몇 년 정도는 빚을 안 받겠다는 게 아빠 생각이셨습니다. 하지만 딸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안 아빠가 생각을 바꾸셨어요. 시댁이 빌려간 돈 1억 2천만 원, 남편이 빌려간 돈 5천만 원. 이미 약속한 기한이 지났으니 당장 갚으라고 양쪽에 통보했습니다. 당연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죠. 제가 우리 엄마 아빠 꿰어서 시댁 압박하는 폐륜 며느리라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무슨 설득력이 있나요? 제가 몇 번이나 시어머니 생신 참석 못한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한 증거가 남아있는데요. 결국 우리 부모님도 시댁이나 남편과 연락을 끊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빨리 빚 안 갚으면 압류 들어간다고요. 이쯤 되니 남편도 시댁도 자기들 상황이 급한 걸 깨달은 모양입니다. 슬슬 저와 협상을 하겠다는 분위기예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협상은 고사하고 이혼은 물론 남편과 시댁 인생을 결단낼 생각이에요. 일단 시부모와 남편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까지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믿을 수 있나요? 제가 시댁과 남편에게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생신이든 제사든 일 있으면 무조건 빠질 거예요. 제가 시댁의 어떤 집안 행사에 빠져도 절대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세요. 안 그러면 이혼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해. 둘 중 하나만 빠져도 이혼이야. 남편에게 며칠 시간을 주었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제가 이긴 게임이니 전 편안합니다. 이대로 남편 집안 말아먹고 이혼할지 각서와 남편의 사죄를 듣고 다시 집에 들어갈지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부모님 생신 챙겨드리는 문제로 다툼이 커졌다는 사연이셨습니다.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아무쪼록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좋은 결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